이제 시애틀 시옥스의 시즌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얘기를 잠시를 해보면 부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팀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줬던 그런 시즌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외로 순항을 하면서 NFC 전체 1번 시드까지 노리고 있었던 시옥스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시즌 막판에 라샤드 페니, 그다음에 크리스 카슨 러닝백 듀오가 모두 시즌 아웃이 되면서 뭐 이제 옛날의 영웅 마션 린치까지 불러들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렇다 할 효과가 없었고 뭐 결국 플레이오프에서 원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던 시애틀의 19시즌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아쉬운 시즌을 보냈던 시애틀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밝은 쪽을 바라보면 역시나 주전 쿼터백 이 러셀 윌슨 선수가 이제는 좀 엘리트 쿼터백으로 발돋움했다, 명전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슈퍼볼에도 2번이나 진출했고 뭐 슈퍼볼 우승 반지도 있고 뭐 항상 팀을 캐리할 수 있는,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쿼터백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윌슨은 이미 엘리트 쿼터백 대열에 올라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예. 그 진짜 윌슨의 여러 가지 기록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 선수가 2012 시즌에 데뷔를 했거든요. 예. 네, 데뷔 시즌부터 바로 주전 쿼터백으로 나섰는데 8년 동안 전 경기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예. 이 기록 자체로 뭐 저는 윌슨의 가치는 뭐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기록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지난 시즌에 4쿼터 컴백이 4번입니다. 그리고 게임 위닝 드라이브가 5번이에요. 러셀 윌슨의 어떤 이 클러치 상황에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저희가 맨날 이제 4쿼터의 남자라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 실제로 이 러셀 윌슨 선수가 이 4쿼터의 역전을 만들어냈던 경기가 16경기 중에 4경기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4쿼터의 클러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선수다. 왜 이 선수가 엘리트라고 불리는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그런 선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데뷔 이래 가장 많은 색을 당했습니다. 리그에서도 카일러 머리, 멜 라이언과 함께 가장 많은 색을 당했었던 이 러셀 윌슨 선수인데,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러셀 윌슨 선수가 데뷔 이래 전 경기 선발 출장을 하고 있다. 근데 이 기록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면 오라인이 조금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트 캐롤 감독과 이제 슈나이더 단장은 오라인 보강에는 크게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선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스킬 플레이어들을 좀 보면 일단 타일러 러켓 그리고 DK 메카프가 넘버 1, 2 리시버로 이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준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뉴잉글랜드 필립 돌셋도 데리고 왔고요. 조시 고든 선수를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팀도 아니고 시애틀과 한번 틀어졌던 선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선수를 또 받아줬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리시버즈는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타이트엔드 역시도 이제 기존의 제이콥 홀리스터 선수에 이번에는 이제 베테랑 그렉 올슨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만 35세인 것을 감안하면 뭐 꽤 많은 돈을 주고 데리고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 한정으로는 뭐 여전히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애틀 공격의 핵심이라고 하면 역시나 러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크리스 카슨 그리고 라샷 페니 선수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 칼로스 하이드 선수가 지난 시즌 1000야드 러싱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3명의 러닝백을 보유를 하게 된 시애틀 시옥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카슨과 페니가 빠졌던 트라우마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예. 이제 플랜 B로는 안 되겠다, 플랜 C까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던 시애틀 시옥스입니다. 라샤드 페니 선수가 전방 십자인대 부상에서 복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크리스 카슨과 카를로스 하이드가 좀 시즌을 시작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바치게 될 선수가 이제 이번 드래프트 4라운드에 지명됐던 DJ 댈러스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역시 캠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러닝백이 올 시즌 좀 건강해야 되는 시애틀 시옥스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 스킬 플레이어진을 살펴보면 뭐 경험도 좀 보탰고, 그다음에 뎁스도 좀 더했고, 예. 뭐 그러면서 조금 더 발전한 그런 스킬 플레이어진이 되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선수들이 잘 뛰려면 오라인이 좀 받쳐줘야 되잖아요. 오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라인이 왼쪽은 그대로인데 센터부터 오른쪽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중반에 이제 무릎 부상을 입으면서 시즌 아웃됐던 저스틴 브리스 선수, 이 센터 선수가 방출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2년 800만 달러를 주고 BJ 피니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와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가 지난 시즌 역시 부상으로 많이 뛰지 못했던 이단 포식 선수거든요. 이 두 선수가 이제 센터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고, 라이트 가드 DJ 플루커는 방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올 시즌 3라운드 지명한 이제 데미언 루이스 선수가 선발로 나설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라이트 태클이었던 저메인 이페디 선수는 사실상 이제 버스트였잖아요. 이 선수도 이제 시카고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랜든 쉘 선수를 2년 1,100만 달러로 데려오면서 센터부터 오른쪽에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사실상의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레프트 태클 드웨인 브라운 선수만 좀 안정적이고 예. 나머지 포지션들은 아주 신뢰를 주는 선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변화는 많았지만 업그레이드는 아닌 것 같아요. 드웨인 브라운 선수가 이제 솔리드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브라운 선수가 솔리드하긴 하지만 나이가 많습니다. 35의 나이고,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레프트 가드 마이클 유페티 선수 역시 33살,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왼쪽이 그나마 오른쪽에 비해서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역시나 이제 이 노화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점은 이 시애틀은 늘 빈약한 오펜시브 라인에서도 슈퍼볼 우승도 하고 항상 플레이오프를 만들어냈던 네. 팀이기 때문에 뭐 이제는 러셀 윌슨도 뭐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예. 네. 또 이번 시즌도 열심히 도망다니면서 또 패스를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러셀 윌슨이 있기 때문에 오라인이 약한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이런 게 진짜 엘리트 쿼터백의 자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라인은 여전히 약점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비로 가보면 이제 지난 시즌에 많은 선수들이 빠졌습니다. 클라우니도 빠졌고 퀸튼 제퍼슨, 이즈킬 안사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빠져도 크게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세 선수가 기록한 색을 모두 다 합쳐도 9개밖에 안 됩니다. 잘하는 엣지 한 명이 기록하는 이 색보다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클라운이나 안사 이런 선수들 다 네임밸류는 높은 선수들인데 네. 막상 19시즌에 이제 기록했던 스탯들은 좀 아쉬웠다고 봐야겠죠. 예. 그런데 뭐 클라우니는 사실 런 디펜스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클라우니 선수를 잡을 수 없었던 거. 약간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난 이 정도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상 FA 미아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뭐 최근에 세인츠와 뭐 계약에 좀 가까워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금액은 그 클라우니가 당초에 불렀던 금액보다는 좀 많이 낮아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안 낮아지면 계약 못하죠. 그러니까 은퇴해야죠. 시장 논리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해야 이 선수의 몸값이 높아지는 건데, 아무도 데려가겠다는 팀이 없으면 몸값이 뭐 낮아지기 마련이죠. 어쨌든 이 선수들이 빠졌고, 2012 드래프트에서 뽑았던 브루스 어빈 선수가 돌고 돌아서 다시 이제 시애틀로 돌아왔습니다. 뭐 연어죠. 뭐 그런데 좀 시애틀의 이번 D 라인의 좀 중요한 선수는 LJ 콜리의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1라운드에 뽑았던 신인인데 사실 당초에 뽑을 때도 그렇게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신인 시절에 그렇게 썩 인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 선수가 좀 스텝업을 해줘야만 뭐 시애틀의 D 라인이 좀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라인베커 쪽은 뭐 역시나 바비 와그너, 그리고 이제 KJ 라이트가 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 이제 조던 브룩스 선수를 지명하면서 뎁스를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지 않는 포지션인데 또 1라운드에 뽑았다. 이게 시애틀의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드래프트를 잘하는 팀은 아니니까. 네. 네. 어쨌든 라인베커 쪽은 좀 크게 걱정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세컨더리 쪽으로 넘어가 보면 지난 시즌 합류했던 이제 세이프티 콴드레딕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말 아담스 선수의 영입이 역시나 이제 활용 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츠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시애틀만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뭐
시애틀이 자말 아담스와 2022년 4라운드 픽을 받고 제책의 세이프티 브래들리 맥두걸, 그다음에 다음 시즌 1라운드, 다다음 시즌 1라운드, 그리고 다다음 시즌 3라운드 픽을 주는 그런 거래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1라운드 드래프트를 그렇게 잘하는 팀이 아니니까 차라리 검증된 선수를 픽을 주고 사오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펑펑 썼습니다. 네. 1라운드 픽 2장을 이제 화끈하게 질렀던 시애틀인데 그만큼 아담스가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정말 강력한 세이프티 듀오를 보유를 하게 된 시애틀입니다. 스트롱 세이프티이기는 한데 뭐 런 디펜스도 해주고 커버리지도 해주고 패스러시까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애틀의 앞선 D라인이 조금 약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담스의 추가가 뭐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 이제 D라인 강화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이제 샤킬 그리핀 선수와 이제 그 반대쪽 이 퀸튼 덤바 선수가 원래 이제 못 뛸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어떻게 잘 풀려가지고 이제 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안드레 베이커는 못 풀려났는데 네. 퀸튼 덤바는 어떻게 잘 풀려났어요. 어떻게 풀려났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프 시즌에 이제 무장강도 사건을 예. 좀 일으키면서 감옥에도 들어갔고 이제 뭐 보석 처리됐고 뭐 이후에 이제 재판을 여러 번 받았는데 이 퀸튼 덤바는 이제 약간 이제 주도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좀 재판을 받으면서 일단 풀려났고 예. 이제 훈련에 정상적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워싱턴에서 이제 필드 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좀 이전의 사건을 잊고 풋볼에 집중을 한다면 시애틀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걸 보면 이제 퀸튼 덤바 선수도 그렇고 이 앞서 조시 고든 선수도 그렇고 이 오프필드의 어떤 이슈들 그런 부분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시애틀 구단이. 그런데 퀸튼 덤바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가 먼저였지 않나요? 그러니까 데리고 왔는데 보통 이렇게 사고를 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너 방출. 약간 이런 게 이제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그 최근에 워싱턴도 이제 데리우스 가이스 러닝백을 어떤 이제 오프필드 이슈 때문에 또 방출을 한 바 있었는데 네. 뭐 피트 캐롤 감독은 일단은 좀 안고 가는 주인 것 같습니다. 예. 세컨더리 쪽은 이제 굉장히 좀 괜찮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이제 시애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스킬 플레이어진이 지난 시즌보다 나아졌고, 그러니까 오라인은 그대로 수비도 어느 정도는 이제 자말 아담스 선수가 오면서 향상이 됐다라고 보면 올해도 뭐 플레이오프 진출은 따놓은 당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O라인, D라인 빼고는 모든 부분에서는 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러셀 윌슨도 이제 항상 좀 어리고 이제 좀 잘 뛰는 쿼터백으로만 인식을 해서 이제 윌슨이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체감이 잘 안 됐었는데 네. 벌써 만 31세가 됐습니다. 윌슨이 정점에 있을 때 한 번 더 이제 슈퍼볼 반지를 따내야 되는 시애틀이에요. 그래서 2020 시즌에 뭐 시애틀의 대권 도전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O라인, D라인 그리고 굳은 일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굉장히 좀 약하기 때문에 저는 슈퍼볼까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중에 좀 트레이드를 해서라도 좀 이런 라인 쪽에 보강을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애틀의 시즌 프리뷰를 맞춰보겠고요. NFC 웨스트 마지막 남은 팀이죠.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프리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